네, 많이들 오셨네요. 시작을 지금 할까요, 그러면? 네. 어제 멀리서 오신 분들 다 숙소 여기서 잡아서 주무신 거죠? 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어제 술 한잔 하셨어요? 원래 교육 오면 술이죠. 매일매일 술 먹어도 부족하죠, 그죠? 어, 이 교육은 좀 괜찮은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교육 가면은 노는 줄 아니까 갔다 오면은 세미나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교육은 예제도 주고 동영상도 있고 그러면 제가 빨리 올려주기만 하면 빨리 받아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편한데, 그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술도 드시고 이제 하실 수 있는 건데, 그죠? 커피 한 잔씩들 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그 전까지는 3일을 하다가 4일을 하게 돼가지고 참 널널하게, 이제 저도 널널하게 하고 싶고 농담하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제 갈 길이 많고 그러네요. 자, 이제 슬슬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어제 했던 거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자, 일단 디자인은 이 그림이죠. 디자인이 요 그림입니다. 맨 앞에 있던 그림. 이게 사람이 이제 뒤에 거를 하다 보면 앞에 거를 까먹죠. 뒤에 걸 하다 보면 앞에 걸 까먹습니다. 근데 이번 일주일간 하는 교육 내내 이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림만큼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 교재 맨 앞장에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은 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입력이 이게 다라는 거. 입력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은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양방향으로 표시해 놓고 입력과 출력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죠? 입력이 하나, 이쪽에 SRX가 입력이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입력이 총 4개가 있는 거고요. 출력이 2개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까먹죠.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 디자인 말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게 한 덩어리, 그리고 요게 한 덩어리가 더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합성이 될 영역은 요만큼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셨던 건 저기에 있는 모든 그림을 한꺼번에 답부위로 되어 있는 녀석을 읽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콘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콘스트레인트라는 건 내 디자인에 대해서 적합한 스펙을 부여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디테일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안에 디테일에 대해서 보셔야 그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스펙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 단위,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 한 덩어리에 대해서 입력, 출력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이 안에 좀 세부적인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클락 게이팅 로직이 여기 들어있고, 클락 게이팅 로직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클락을 분주하시거나 그 다음에 클락 게이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디자인을 안 하고선 요즘에 좀 어디다가 내기가 힘들죠. 요즘에는 클락 게이팅 말고도 파워 게이팅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파워 게이팅은 내가 로직을 안 쓸 때 파워를 아예 끄는 게 파워 게이팅이죠. 근데 클락 게이팅은 내가 이 로직을 살려놓고 쓰고 있는 동안인데도 파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죠. 클락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파워 게이팅은
예를 들어 동작을 하는 와중에 예를 들어 유아트가 동작을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파워를 아예 꺼버리겠다 라는 게 파워 게이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 라인이 있는데 파워 라인에다가 저렇게 게이팅 소자를 놓고 아예 파워를 꺼버리는 거죠. 아예 죽어버리게. 그래도 동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시점은 저 해당 로직이 죽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를 줄여주겠다 이런 뜻이고, 클락 게이팅은 동작을 해야 되는데 클락을 줄여도 되는 시점이 있을 거니까 그때 클락을 줄여주는 게 클락 게이팅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 클락 게이팅은 단순하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 클락이 이제 하프 클락으로 되고 그 다음에 클락 게이팅을 거치면 간헐적으로 한 번 이렇게 뜨겠죠. 뭔가 이네이블 신호에 따라서. 어차피 클락 게이팅 요 로직 안에는 어차피 엔드 게이트 셀이 하나 들어 있으니까 이네이블 신호랑 클락 신호랑 이렇게 엔드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결국엔 어쨌든 그런 녀석이 들어 있는데요. 그냥 클락을 하프 클락으로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네이블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네이블 신호 자체도 뭔가 비동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2번 정도 걸러서 이렇게 받아낸 다음에 클락 이네이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걸.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릴 건데 그때 소스를 다시 한번 보시고 클락 게이팅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클락 게이팅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마 그 디자인 컴파일러 강의 후반쯤에는 리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좀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아시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디얼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얼 네트워크. 말 그대로 입력하고 출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진짜로 아이디얼하다라고 아예 놓고 시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클락하고 리셋입니다. 그게 클락하고 리셋인데요. 그거는 아예 아이디얼하다라고 놓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느낌상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디얼하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진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0에서 1로 딱 올라갈 때 딜레이도 없고 바로 그냥 진짜 정말로 아이디얼하게 위로 딱 올라가는 그런 클락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이디얼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그럼 클락은 아이디얼하다고 놓는데 그럼 클락에 대한 스펙을, 즉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될까요? 과연? 똑같은 의미로 보자면 그럼 리셋은 아이디얼하고 놓을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리셋에는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아이디얼할 건데.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놓는 게 좋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셋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RTL 소스에서도 그렇게 큰 처리를 안 했는데, 지금 클락 같은 경우는 클락에 대해서는 요 클락 게이팅 로직에 들어가는 이네이블 신호를 좀 비동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봐 한 2번 정도 걸러서 좀 안정적인 신호로 만들어낸 다음에 이네이블 신호를 써요. 그러면 리셋은 어떨까요? 리셋은 정말 애매한 건, 이 리셋은 어디서 들어오나요? 칩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보드 레벨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드 레벨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이 리셋을 누를지 모르죠. 그럼 이게 클락이랑 동기가 된 거예요? 동기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어싱크 하단 말이에요. 클락하고 애초에 어싱크적인 신호예요. 리셋은.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연. 보통은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보통 우리가 주는 인풋 딜레이라는 건 클락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뒤에 들어온다라는 거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락을 놓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할 때. 딜레이라는 걸 생각할 때도. 근데 리셋이라는 게 애초에 완전히 칩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동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풋 딜레이라는 개념을 리셋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리셋은 아이디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줍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뭔가 리셋이 들어오는 거를 용납할까요?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면 리셋을 진짜 클락하고 막 누르다가 어느 순간 클락하고 정말 싱크가 잘 맞아서 리셋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에 리셋이 잘 동작할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데 클락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갖고 지금 몇백 메가헤르츠로 돌아가는 클락인데 그거랑 맞춰서 이렇게 리셋을 누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는 리셋을 제너레이션 하는 로직을 칩 안에다 넣어요. 아예. 그리고 그 로직을 클락하고 동기적으로 신호를 뽑아낼 수 있게 리셋 신호를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플립플롭,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아니면 소자를 만들어서 클락하고 동기화된 리셋을 애초에 만들어냅니다. 칩 내부에서. 그러면 리셋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죠. 어싱크한 녀석을 동기화 시켰으니 리셋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리셋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지만 요 클락도 한 2번 정도 걸러서 안정적인 클락하고 동기화된 신호를 만들어서 이네이블 신호를 써요. 그런 것처럼 리셋도 뭔가 한 2번 정도 걸러서 클락하고 안정화된 동기화된 녀석을 RTL 코딩으로 짜서 넣으시면 애초에 우리가 리셋이 어싱크하게 들어가더라도 약간 동기화돼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은 상태라면 아이디얼하게 놓고 인풋 딜레이를 대충 줘도 리셋을 대충 줘도 대충 이렇게 잘 동작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를 드렸네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하고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힐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클락하고 리셋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자, 어제 실습을 어디까지 했냐면, 제가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 실습을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신 폴더에서 점/run 신세시스를 하고 엔터 치면 툴이 돌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돌 수 있게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script.tcl 그 파일을 쭉 이제 다 돌리면 디자인 컴파일러가 시작이 되면서 끝까지 다 자동으로 돌아가죠. 근데 두 번째 리포트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였냐면 소스, 그러니까 constraint를 소싱하는 거였습니다. 콘스 폴더에 들어있죠. 탑.con이라고 하는 게 constraint 폴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잘 디자인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제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솔루션 파일처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는 거고요. 정 안 되면 그냥 탑.con 지우고 그냥 MV로 해갖고 탑.con 만들면 되겠죠? 솔루션을.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챕터가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연달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클락 관련해서 먼저 컨스트레인트를 배울 겁니다. 클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하다고 생각을 할 거지만 클락을 줘야 됩니다. 클락을 줘야 될 거고요. 이게 나중에 그 프론트엔드에서 주는 이 모든 이 컨스트레인트가 사실 막연한 게 많아요. 특히 클락도 막연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트랜지션이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위로 90도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잖아요. 이걸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0에서 1로 그 인식이 되는 시점까지 이렇게 그때까지 걸리는 게 트랜지션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래프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누워서 이렇게 될지 늘어질지 이런 거를 내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클락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게 막연합니다. 그럼 언제 좀 정확해질까요? ICC에서 P&R을 하시면 그때 정확해집니다. ICC에서 하는 게 CTS라고 클락 트리 신세시스라는 걸 하면 클락에 버퍼링이 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클락에 대해서 조금 더 애큐레이트한 클락 컨스트레인트를 여러분들이 ICC 툴에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업데이트를 정확하게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하는 시뮬레이션보다는 포스트 레이아웃 단계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이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렇고 인풋 딜레이하고 아웃풋 딜레이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느냐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 인바이러먼터라는 것까지 오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어 앤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봤던 그림이죠. 어제부터 계속 봤던 그림이고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어제 다 배워서 끝냈어요. 별게 아니죠.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를 하든지 리드 언더바 DDC를 하시든지 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파일을 만드는 것은 .synapsys 언더바 DC 셋업이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PDK 있는 거 닷DB 이용하면 된다. 뭐 그런 거였죠. 메모리도 닷DB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닷리브만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변환해 줬었고 뭐 그런 일들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현재 탑.con이 아직 불안정하니까요. 이거를 오늘 이론을 배우고 정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맨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커맨드. 일단 뒤에 다시 리뷰를 할 거니까요. 자, 이제 상황이 약간 달라요. 어제는 여기까지를 다 한 거예요. 어제는.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를 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디자인 이거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커런트 디자인을 하면 탑셀을 뜻하는 거, 탑셀을 지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탑셀을. 탑셀이 지정이 되었으니 얘 입장에서 링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모든 이제 셀들이 하이라키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주는 것이 맥스 에어리어라는 겁니다. 245000이 어느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숫자로 나와요. 숫자. 근데 이게 이 숫자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위가 있답니다. 단위가 있는데 이 숫자의 단위는 좀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투인풋 낸드 게이트의 사이즈를 보고 이 숫자 나누기 요 숫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몇 게이트 정도 나온다 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245 크기면 몇 게이트 정도 되는 건가요? 1000 게이트 정도 되는 겁니다. 1000 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 숫자는, 얘 크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서에 있죠. 문서에 보면 게이트들이 크기가 다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자가, 아주 기본적인 소자가 투인풋 낸드 게이트예요. 모든 공정이 다 투인풋 낸드 게이트가 있으니까 사이즈를 보시고 센 맥스 에어리어 나누기 이렇게 하면 몇 게이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여할 때고, 이렇게 부여할 때고, 리포트 언더바 에어리어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리포트 언더바 에어리어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숫자를 나누기 투인풋 낸드 게이트 숫자로 해주시면 이게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할까요? 현업에서는 사이즈에 대한 가이드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업에는 너 디자인 이거 만들고 어느 정도 사이즈 안에 맞춰와 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한 다음에 합성해서 바로, 아마 타이밍도 보기 전에 이거 아마 보실걸요? 아마 보통은 타이밍 우선인데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부터 보실 거예요. 리포트 언더바 에어리어부터 하실 겁니다. 이게 내가 한 게 넘는지 안 넘는지.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코드를 다 바꿔야 되니까. 코드를 바꿔야 돼요. 코드를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레지스터들을 대폭 줄여야죠. 그죠? 다 레지스터 레벨로, 여러분들 레지스터 마음대로 쓰잖아요. 코딩할 때, 그죠? 레지스터를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급적이면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쓸데없는 그 와이어, 쓸데없는 어사인,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 그죠? 그렇게 줄이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레지스터, 콤비네이션 로직, 레지스터, 콤비네이션 로직, 레지스터, 아마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RT를 잘 짜시는 거고, 그렇게 돼야 디자인 컴파일러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일을 금방금방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RTL 코딩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 현업에서 저 맥스 에어리어 때문에 코딩을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 나중에 여러분들 스타일까지 바뀌실 거예요.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툴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센 맥스 에어리어가 기본적으로 0이래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0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센 맥스 에어리어 0으로 보통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우리 예제에도 0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줘도 기본적으로 0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어쨌든 그렇고요. 에어리어는 이게 답니다. 한 줄로 끝나죠? 이제 타이밍 얘기를 할게요. 자, 타이밍 얘기를 좀 하는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렇게 칩 사진 하나 있고, 왼쪽에 타이밍 컨스트레인트에 3개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3개예요, 이게. 3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인풋 로직 패스라는 게 있고, 아웃풋 패스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모든 인풋, 모든 아웃풋, 그리고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마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인풋 쪽은 인풋 딜레이 선언하면 되는 거고요. 아웃풋은 아웃풋 딜레이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클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클락을 주면 가운데 있는 인터널, 그 미들 부분은 클락 스펙을 주면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또 나왔네. 자, 설계마다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마다 아무 생각 없이 선배 거 갖다 쓰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딴 사람 거 쓰면 안 되고, 내가 하고 내가 직접 해야 정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써 있는데요. 멀티 사이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멀티 사이클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는 따로 있죠. 멀티 사이클에 대한 건. 근데 우리 이번 이 강의 자료에는 멀티 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거 뭐 솔브넷에 그냥 찾으시면 바로 나오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예제는 그 멀티사이클 예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사이클이란 얘기는 뭐냐면 클락 한 번에, 그러니까 클락 한 번 뜨고 그 다음 클락 뜰 때까지 이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어떤 콤비네이션 로직들이 연산이 다 되는 걸 뜻해요. 다시 멀티사이클이 아니라 원사이클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림을 보시겠지만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콤비네이션 로직이 있어요. 다시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에 콤비네이션 로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게이트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사이클 동작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가 갈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플립플롭은 디플립플롭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원사이클에. 그러면 원사이클 동안에 모든 연산이 다 돼서 엔드 게이트, 뭐 엔드 게이트, 고아 게이트가 다 돼서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럼 원사이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멀티사이클이라는 건 뭐예요? 한 클락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콤비네이션 로직 연산 자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곱셈기, 나눗셈기 이런 거. 아니면 엄청 큰 애더, 뭐 플로팅 포인트 계산하는 거, 엄청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원사이클이 안 끝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컨스트레인트를 따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예 안 넣었어요. 아예 그냥 우리 이번 자료에 아예 안 넣었어요. 우리 RTL 소스, 예제 소스에도 없고 그런 거. 대신 그런 거 쓸 때 넣는 커맨드는 여러분들이 솔브넷에서 찾아서 보시고, 쉬운 내용이니까 찾아서 보시고, 어제 제가 잠깐 그 디자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디자인 컴파일러가 좀 좋은 IP들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곱셈기로 대체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판단되면 그냥 알아서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RTL 소스 코딩 하셨는데 보다 보면, 아니면 이거 내가 지금 짠 RTL 소스보다는 디자인 웨어에 있는 곱셈기 쓰는 게 훨씬 낫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인스턴스 불러다 쓰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앞으로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요게 내 디자인이고요. 내가 요거를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그리고 요 그림이 뜻하는 게 뭐냐면, 플립플롭과 플립플롭 사이에 콤비네이션 로직들이 다 들어가게 짜여져 있어야 가장 좋은 RTL 코딩 스타일이라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내 디자인은 이게 탑셀이 아니에요, 지금. 내 디자인은 탑셀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재 디자인은 뭐예요? 예제는? 탑셀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탑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구분 지어서 생각할 곳이 있으면 제가 구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그림이 다 이런 식이고, 내 앞에 몰라요. 뭐가 올지 모릅니다. 내 앞에. 그래서 여기 뭐 제임스 디자인이 있고 뒤에는 조라는 애가 한 디자인이 있는데 사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디자인이 올지 모른다라는 거를 일단 가정하고, 내가 마이 커런트 디자인은 서브 디자인이다. 탑 디자인이 아니에요. 탑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서브 디자인이다 라는 걸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락은 전부 다 싱크가 다 되어 있다. 전부 다 싱크가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어싱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디자인 컴파일러는 100% 싱크로너스한 디자인을 다루고요. 어싱크한 디자인은 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디자인 컴파일러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전부 다 모든 디자인은 클락에 싱크가 되어 있다. 뭐 클락이 여러 개 한 10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개는 어싱크하다. 그럼 걔는 돈케어입니다. 몰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개 동기되어 있는 녀석들만 나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일단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없는 걸 보니까 파지티브 엣지 클락이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도 인풋도 전부 다 포지티브 엣지 클락을 기준으로 해서 다 동작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럼 클락이 하나 뜨면 클락이 한 번 딱 떴어요. 그럼 여기 있던 데이터가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클락 한 번 떴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일로 흘러가는데 다 D 플립플롭이니까 그러면 원 클락에 여기 다 지나가서 이미 도착해 있는 거예요. 다음 클락 뜨기 전까지. 맞죠? 그걸 뜻하는 거고 그리고 전 단에서 넘어올 때도 원 클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조건 원 사이클 계산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런칭 서킷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캡처링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클락과 이쪽 클락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런치 이쪽은 캡처링을 하는 플립플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네요. 자,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콘스트레인트는 3개가 있어요. 3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3개를 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잘 보세요. 첫 번째 all input이라고 그랬죠. all input이면 어디에서 어디예요? A에서 D까지를 all input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AND 게이트, OR 게이트, 무슨 게이트 다 있겠지만 게이트들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아니라 무조건 입력 포트 핀이 아니고 포트예요. 포트에서 첫 번째 플립플롭의 D까지를 우리가 인풋 패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레지스터들이 게이트인 거예요. 무조건 메인 게이트, 그 다음 게이트, 그 다음 게이트, 그 다음 게이트는 그쵸? 전부 다 주요 게이트는 전부 다 플립플롭이에요. 플립플롭. 콤비네이션 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 인풋이고요. 그러면 올 아웃풋은 어디예요? 플립플롭의 출력이 끝까지 나가는 거. 여기. 물론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좀 다시 보세요. 물론 이런 레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 이 플립플롭이 마지막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플립플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플립플롭에서 아웃풋 포트까지의 그 구간을 우리가 아웃풋 패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 인풋과 올 아웃풋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레지스터에서 나가는 거 아니면 입력 포트에서 레지스터까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쭉 흘러가는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패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타이밍 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타이밍 패스죠. 타이밍 패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이라고 하는 명령을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 그러면 이 패스들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요. 지가 알아서 다 분석합니다. 다 분석해서 이쪽 패스에 뭐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모든 구간을 다 체크합니다. 다. 그렇죠? 자동으로 다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얘기 이제 해야겠네. 자,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장에도 있었던 그림이긴 한데요. 화살표가 방금 전장 볼까요? 요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웃풋이다, 아웃풋 패스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Q에서 Z까지를 생각한다고요. 보통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Q가 플립플롭의 출력 쪽이니까 Q에서 Z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예요? 클락 단자에서부터 Z까지를 뜻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쪽 그 클락이
그러니까 이 플립플롭이 파지티브 엣지를 감지한 순간서부터 Q까지 나가는 딜레이를 포함해서 패스 딜레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즉, 셀 딜레이 플러스 네트 딜레이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그림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는 무조건 여기 클락이다. 엔드 포인트는 다음 단의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올 인풋은 그럼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과 똑같아요. A에서 D까지를 올 인풋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출력은 여기에서는 어때요? 출력은 어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클락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다시 못 들은 사람 또 있네. 자, FF2의 클락부터 Z까지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올 아웃풋은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레드 컬러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무조건 스타트 포인트는 플립플롭의 클락 핀이고요. 엔드 포인트는 입력 D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 이론대로 리포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찍힙니다. 메시지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지? 왜 여기 엔드 포인트가 여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아시면 편하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해독할 수 있죠. 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 콘스트레인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인터널이 있다. 인터널은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까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해야지. 인풋 딜레이하고 아웃풋 딜레이는 그냥 우리가 수치를 주는 대로 그냥 끝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 인터널,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를 뜻하는 인터널은 이렇게 세 가지를 줘야 됩니다. 클락을 주면 되는데 클락에 대한 콘스트레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클락에 대한 콘스트레인트. 자, 이것도 따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따라 해보세요 하는데요. 따라 하는 사람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 나중에 현업으로 가실 분들은 따라 해야죠.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다시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뭐 onto라 뭐 이렇게 외우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외워야 돼. 이건 입에 나와야 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클락에 대해서예요. 클락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줘야 되는 게 세 가지 종류인데 가운데 인터널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줘야 돼. 클락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클락에 대한, 즉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 인터널을 지금부터 볼게요. 화살표가 너무 중요해서 또 빨간색으로 또 표시를 해놨네요. 또. 자,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커맨드를 우리가 탑점컨 처음에 있었던 탑점컨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크리에이트 클락을 하나 했던 라인 하나 있었죠. 콘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처음에 줬던 거. 크리에이트 클락이에요. 크리에이트 클락 그리고 피리어드 2. 이 2라고 하면 넘버 2는 결국에는 2 나노세크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위가 나노세크예요. 근데 이건 주기가 나노세크라는 거예요. 주기가. 한 피리오드가 2 나노세크라는 거여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면 라이징이 0에서 라이징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0에서 라이징이 되는 거로 생각해요. 무조건 하프로 나눠서 2라고 주면 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1나노세크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2나노세크라고 주기만 하면, 그래도 어제 컴파일이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저 이 라인 하나만 했었는데 어제 컴파일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내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2나노세크 걸린다고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는 계산을,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그거를 기반으로 컴파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결과는 돌아간 거죠. 대신 어제 그 체크 타이밍이라는 걸 했을 때 어제 천몇 개 그 뭔가 컨스트레인트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면 어디겠어요? 앞단과 이 뒷단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어제 우리가 이 앞단과 뒷단은 안 줬어요. 대신 크리에이트 클락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셔야 되는 건 앞에 인풋 트랜지션,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를 주시고 좀 더 특수한 좀 컨스트레인트를 더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주면 2나노세크짜리 클락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얘기를 또 먼저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메가짜리를 타겟으로 만들어요. 500메가 타겟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2나노세크로 주면 되죠. 여러분들도 그죠? 좀 더 러프하게 하죠. 좀 더 유효하게 하죠. 한 200메가짜리로 합시다. 200메가 칩을 만들어요. 그러면 5로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200메가를 5로 줬어요. 근데 5나노세크로 주고 나중에 5나노세크로 칩이 나온 다음에 진짜로 5나노세크짜리 클락을 부여해요. 그럼 칩이 잘 돌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스펙을 딱 잡고 그거대로 그냥 스펙 부여하고요. 그거대로 그냥 나중에 클락을 줘요. 칩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잘 동작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펙을 1나노세크로 잡았잖아요. 그죠? 200메가로 해요. 그러면 실제 스펙은 300메가로 주는 거예요. 실제 스펙은 300메가로 주고, 그럼 300메가 레벨로 얘가 막 열심히 막 합성하고 막 나중에 ICC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유하게 나중에 클락을 인가하면 칩 입장에서도 조금 덜 빡세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실제 내가 원래 잡았던 스펙보다 더 빡세게 주라고요. 합성할 때, 툴링할 때, 애초에 스펙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실제로 칩이 나온 다음에 클락을 부여할 때는 좀 더 유하게. 그죠? 그렇게 주면 조금 더 칩이 잘 동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클락을 디바이딩 하는 소자를 좀 넣으시면 내가 애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애초에 기획한 건 300메가짜리예요. 그런데 내부에 클락을 디바이딩 하는 회로를 여러분들이 넣으면 300메가 진짜로 나중에 넣었는데 안 동작해요. 그러면 250짜리로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띡띡 한 1령으로 이렇게 뭐 컨트롤을 해요. 외부에서. 그럼 250메가짜리가 내부로 흘러가서 칩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이거 300메가인데 동작 안 하냐고 칩을 버리면 이거 아깝잖아요. 300메가로 동작을 안 하더라도 클락을 디바이딩해서 여러 가지 그 클락을 들어갈 수 있게 회로를 애초에 구성을 하시면 애초에 요만큼 그 스피드의 동작을 안 하더라도 좀 낮추면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얘가 동작을 안 하면 좀 더 낮은 녀석으로 또 클락을 무조건 얘를 돌리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렇게 RTL 코딩을 하면 훨씬 좋겠죠. 클락 한번 넣고 만약에 동작 안 하면 이거 쓰레기 되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논문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시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 할게요. 자, 이제 셋업 타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셋업 타임이 뭐죠? 셋업 타임이 뭔가요? 어차피 뭐 학교에서 다 배우시겠지만 셋업 타임이 뭡니까? 클락이 라이징이 다 되기 전에, 그러니까 클락이 라이징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전에는 들어와 있어야 돼 라는 게 셋업이죠. 그죠? 클락이
라이징 되고 있는데 값도 라이징인데 그때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얘가 1인지 0인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죠? 미리 0으로 돼 있던지 미리 1로 되어 있던지 해야 클락이 라이징 됐을 때 정확하게 신호를 읽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셋업 타임은 공정 라이브러리에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이 알아서 라이브러리 매핑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타겟 라이브러리 지정하죠. 타겟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면 그 타겟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는 도중에 이 셀이 갖고 있는 셋업 타임을 알고 계산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주지 않아도 돼요. 셋업 타임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오직 뭐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네. Only job you have to do is just type this. One line. 하시면 됩니다. 저것만 하면 알아서 셋업 타임을 계산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0.2 나노세크라고 합니다. 0.2 나노세크. 그러면 FF2의 클락부터 FF3까지 D까지 그러면 몇 나노세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데이터가 1.8이죠. 1.8 나노세크 안에 들어오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방금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요. 보통 이렇게 create 클락을 할 때는 여기 뒤에 getPort라는 명령을 쓰면 된다. getPort 이거 클락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자,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저 시계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클락은 세 가지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uncertainty였어요. 그 다음이 transit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latency였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근데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아이디얼하다라는 겁니다. 클락은 아이디얼해요.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아이디얼한 녀석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 컴파일러한테 아이디얼하다라고 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버퍼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보통 버퍼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 컴파일러가 판단을 해서 자동적으로 여기는 버퍼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알아서 넣어주는데, 아이디얼하다라고 준 네트에 대해서는 버퍼를 추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컴파일러에서는 클락 라인에 버퍼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클락에 대해서 버퍼링이 되냐면 ICC 또는 아스트로 단계에서 하는 CTS 단계를 진행을 하면 CTS에서 버퍼링을 쭉 그때 진행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프론트엔드에서 그러니까 저기 컨스트레인트를 줄 때 아이디얼하다고 주잖아요. 클락에 대해서. 그럼 버퍼링을 하지 않고, 리셋에 대해서도 아이디얼하다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클락 네트와 리셋 네트는 전부 다 버퍼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ICC를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아이디얼한 거 다 없애 라는 걸 먼저 주고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클락 네트와 리셋 네트는 전부 다 아이디얼하지 않다라고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클락 쪽에도 나중에는 CTS를 해서 버퍼링을 쭉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쪽도 버퍼링을 쭉 넣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클락이 맨 처음에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주는 아이디얼하다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그때부터는 아니고 진짜 뭐 리얼리스틱한 밸류를 클락 네트에 어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트랜지션, 언서텐티, 레이턴시가 전부 다 제로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여를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드렸던 얘기처럼 디자인 컴파일러, 그러니까 그 왼쪽 피규어에서는 클락네트에 버퍼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버퍼가 이제 들어가죠. 이게 언제냐면 아스트로나 ICC에서 하는 CTS 단계를 거치면 클락네트에 버퍼링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버퍼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는 거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스큐 때문에 합니다. 스큐가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클락이 1하고 됐을 때 1 하는 동시에 여기에도 1이 그리고 여기에도 1이 동시에 다 1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랑 타이밍에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1이 되는 시점 상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버퍼링을 하는 게 CTS입니다. 최대한 동시에 1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CTS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 컴파일러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클락네트에 대해서 추정값들을 사용을 합니다. 제로 딜레이니까 추정값들을 우리가 일단 부여를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진짜 리얼리스틱한 밸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요 레지스터와 요 레지스터 사이에 CTS를 하고 나면 얘랑 스큐가 타이밍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1이 됐는데 원 밸류가 됐는데 얘랑 타이밍적으로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TS를 해서 버퍼링을 하는데 어쨌든 디자인 컴파일러 단계에서는 그거를 알지 못하니 대략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임의로 부여하는 겁니다. 임의로 부여해요. 임의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uncertainty 그러면 대표적으로 스큐를 뜻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uncertainty는 스큐, 지터, 마진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스큐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지터는 뭐예요? 지터는 자, 클락이 0이었다가 1로 정확하게 아주 아름다운 직선으로 올라갈까요? 클락이? 안 그렇죠? 지글지글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글지글하게. 이 지글지글한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걸 지터라고 합니다. 지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마진까지 우리가 더 줍니다. 혹시 모를 마진까지 더 부여해요. 그렇게 해서 저기에 uncertainty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나오죠. 막 컨스트레인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 디자인 컴파일러 처음 들을 때 여기 가면서부터는 의식을 놨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너무 많아.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가 아까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첫 번째가 올 인풋이고요. 두 번째가 올 아웃풋이죠. 세 번째가 미들인데 미들 쪽은 결국에 뭘 주면 미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클락에 대한 거를 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클락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uncertainty는 세 가지가 더해진 거다.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어려운 건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된다라는 것만 어디 그냥 적어놓든지 그냥 외우기 싫으면 적어놓고 그냥 어디다 볼 때마다 하면 되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할 때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답니다. 이게. 대신 이게 뭘 뜻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를 자, 이제 앞에 보시죠. 앞에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클락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보고 있는데 그림이 나오면 당연히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클락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클락하고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의 패스의 계산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라고 줬어요. 그랬는데 uncertainty를 0.14로 줬단 말입니다. uncertainty를 0.14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클락네트의 스큐, 지터, 마진을 더해보니 0.14가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추정값으로 주는 거예요. 추정값으로, 리얼리스틱한 게 아닙니다. 일단 추정값으로 일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전제는 여기와 여기가 기준점이 여기 두 점이 정확하게 일이 되지 않을 거야. 정확하게 일이 되지 않을 거야. 이 기준점들이 약간 틀어질 수 있어. 라는 걸 뜻해요. 얘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얘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0.14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0.14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셋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셋업은 앞으로 오는 걸 뜻해요.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동시에 1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올라가기 0.14 전에 얘가 FF2가 라이징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엣지가 디텍팅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셋업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홀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좀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셋업을 뭐 다 주시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홀드도 나중에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셋업만 일단 보죠. 0.1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0.14 또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 0.08은 뭐냐면 셋업이 0.08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요 FF2가 원래 갖고 있는 셋업 타임이 0.08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 uncertainty에 의해서 0.14 더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2라고 했을 때 결국 0.14와 0.08을 다 빼면 0.78이 나오는 겁니다. 0.78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기 0.08은 원래 가지고 있는 셋업 타임이에요. 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셋업 타임. 그래서 이거를 툴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고 여기 0.14가 앞으로 당겨진 이유는 기준점이 동시에 저 클락 두 개가 클락 단자에서 동시에 일이 라이징 되지 않을 거다. 뒤에 있는 녀석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왜? 스큐 때문에. 지터 마진 때문에. 스큐 지터 마진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올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리얼리스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1.78 N은 들어와야 돼요. 모든 콤비네이션 로직을 다 거치고 네? 이렇게 다 했을 때 1.78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큐, 지터, 마진을 대표하는 언서텐티의 개념입니다. 끝이에요. 언서텐티 끝. 자, 그 다음 레이턴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클락의 첫 번째 언서텐티는 끝났고 두 번째 레이턴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레이턴시는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림으로. 자, 이제 칩이 다 만들어지고 보드 레벨에 뭔가 그 오실레이터가 있나 봅니다. 보드 레벨에. 그 보드 레벨에서 그 오실레이터에서 이 칩의 클락 단자까지 오는 딜레이가 3나노세크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락 포트에서부터 실제 처음 있는 그 플립플롭까지의 레이턴시가 1나노세크가 있다. 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소스 레이턴시는 진짜 완전히 그 오실레이터 소스에서 오는 그 딜레이를 레이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연이 얼마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연이 얼마나 있다. 지연이. 아까 그 언서텐티는 뭐였어요?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의 관계였어요.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거는 레이턴시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1 했는데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이게 얼마나 지연이 돼서 애초에 시작이 되느냐 라는 거를 뜻하는 게 레이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 설명이에요.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이런 거고 소스 레이턴시는 이런 거다.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다 된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클락을 했죠. 그 다음에 레이턴시를 주는데 소스 레이턴시가 얼마다. 소스를 빼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레이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윗줄은 소스 레이턴시, 소스라는 걸 빼면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CTS가 다 되고 진짜 리얼리스틱한 클락으로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리얼리스틱한 값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칩 내부니까. 네. 칩 내부니까 여기가 리얼리스틱한 값으로 밸류로 바뀌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레이턴시가 얼마인지. 그래서 소스만 제외하고 저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CTS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포스트 레이아웃 단계가 되면 요 커맨드를 쓸 수가 있다. 요거 대신 요걸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 대신 요걸로 바꾼다. 요거 대신 요걸로 바꾼다. 예. 그래서 set propagated clock, get class clock 이렇게 하면 네,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전부 다 리얼리스틱한 것들로 다 대치가 된다. 저 이 커맨드 하나만 내리면 돼요. 이 커맨드 하나만 내리면 불확실한 uncertainty, latency,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트랜지션까지 전부 다 리얼리스틱한 값으로 다 바꾸게 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턴시는 근데 이 레이턴시는요 여기 지금 옐로우 컬러 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레이턴시는 기가헤르츠 대역의 고속 AP니까 프로세서를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보통 쓴대요. 현업에서. 그래서 사실 이 레이턴시까지 고려하면 너무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대신 기가헤르츠 대역까지 가면 정말 민감하겠죠. 이런 레이턴시가. 그래서 이런 기가헤르츠 대역의 정말 프로세서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레이턴시는 안 써도 돼요. 대신 예제니까 쓰기는 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 시납시스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 게 이렇게 매년은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새로운 커맨드들도 나오고 뭐 새로운 방법 같은 것들이 계속 추가가 돼요. 매년. 근데 왜 추가가 되냐면 현업에서 이런 경우가 또 생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가이드를 하려고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서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기가헤르츠 대역인데. 그렇죠. 타이밍이 완전히 진짜 중요해지니까 이 레이턴시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레이턴시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니면 안 써도 됩니다. 자, 레이턴시 끝났고 자, 트랜지션 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은 말 그대로 저 그래프, 저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그래프가 원래 클락이 완벽하게 90도로 안 뜬단 말이에요. 진짜 리얼리스틱한 클락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0에서 1로 바뀌는데 이걸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0에서 1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예요. 0에서 1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그걸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클락 파형의 라이즈와 펄 타임으로 구현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그냥 추정값으로 똑같이 추정값으로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TS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전장에 있었던 set propagated clock이라는 커맨드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락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부터. 자, uncertainty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큐 지터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따라 해봐야 돼. 아까 안 했지. 자, 따라 해볼게요. 스큐 지터 마진. 스큐 지터 마진. 요걸 하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해야지. 자, 클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쵸? uncertainty. 그쵸? 트랜지션. 레이턴시. 그죠? 근데 uncertainty는 세 가지예요. 뭐예요? 스큐, 지터, 마진.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클락은 끝. 더 이상 없어요. 끝. 네. 그랬고요. 자, 그래서 uncertainty라는 걸 뜻하는 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uncertainty는 플립플롭과 플립플롭 사이에 있는 스큐가 일단 대표적인 개념인데
거기에 뭐 지터 마진도 있지만 요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0.05, 0.3, 0.15로 내가 추정값으로 주면 이게 지금 0.5 정도로 부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써 있는 1번처럼 여기 그림 하단에 있는 1번처럼 레드라인이죠. 여기 화면에서는 1번처럼 set clock uncertainty 마이너스 setup에서 0.5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은 어때요? 트랜지션은 이거죠. 트랜지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트랜지션은.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얼마로 했냐면 0.08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하고 값을 줘요. 마지막 레이턴시도 소스 레이턴시와 그냥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일단 다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합성할 단계에서의 추정값을 주는 컨스트레인트고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CTS를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자, 일단 여기 잘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잘 보십시오. 언서텐티와 레이턴시 그 다음에 트랜지션의 실제적인 값으로 되는 부분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언서텐티의 경우에는 어디가 아까 불확실했던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불확실했죠? 수큐가 불확실했던 거예요. 수큐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진이나 지터는 실제적인 값으로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또 불확실성 때문에 부여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0.15와 0.05는 살려두는 거예요. 어디에? uncertainty에. 그러니까 수큐만 확실해지는 거지. CTS를 하면 마진과 지터는 그대로 값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0.2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이턴시 부분은 어떻습니까? 레이턴시는 소스 레이턴시는 그대로일 거예요. 왜냐면 오실러이터에서 클락 단자까지 오는 거니까 그건 동일할 겁니다. 대신 내부는 좀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내부를 했던 커맨드가 아예 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트랜지션도 해결이 될 거고 대신 마지막에 무슨 커맨드가 있어요? set propagated clock이라는 커맨드가 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클락에 대한 전부 끝. 클락은 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인풋 딜레이로 가야죠. 이제 클락이 끝났으니까 이제 all input, 그다음에 all output만 남았네요.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자, 인풋 딜레이는 이제 이 앞에를 뜻해요.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죠. 이 화살표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앞단의 레지스터의 클락부터 해서 쭉 오는 요 A까지 얘 딜레이를 뜻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인풋 딜레이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이거 인풋 딜레이 아니라고요. 이게 인풋 딜레이가 아니에요. A부터 D까지가 아니라고요. 인풋 딜레이는 어디예요? 칩의 외부를 뜻하는 거예요. 칩의 외부. 네? 그게 인풋 딜레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칩의 외부예요. 완벽하게. 포트 기준으로 잘라서 외부라고요. 아웃풋은 그럼 어떨까요? 내 아웃풋 기준으로 바깥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내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A에서 D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인풋 딜레이가. 착각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문제 예제 많이 풀다 보면 퀴즈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납시스 그 에듀케이션 자료에 보면 타이밍 계산하는 뭐 그런 퀴즈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막 이상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칩의 바깥을 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칩의 바깥에를 인풋 딜레이라고 합니다. 자, 자 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를 잘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서 뜻하는 인풋 패스라는 건, 그죠? 그러니까 타이밍 패스. 인풋 쪽의 타이밍 패스는 여기 클락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FF2의 D까지입니다. 인풋 패스는, 그죠? 근데 인풋 딜레이는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A 바깥에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시, 인풋 패스는 어디예요? FF1의 D부터 FF2의 FF1의 클락부터 FF2의 입력까지 이를 뜻한다고. 패스는 그렇다고. 대신 인풋 딜레이는 어디예요? A 바깥에를 뜻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해. 되시죠? 자, 그럼 계산해보죠. 자, 앞에를 좀 보세요. 자, 클락 피리오드가 2예요. 클락 피리오드가 2이고요. 이 상태에서 언서텐티가 셋업이 0.3이라고 합니다. 언서텐티가 0.3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이 두 줄을 선언했어요. 이 두 줄을 선언하면 이거는 어디하고 어디의 관계를 뜻할까요? 이 두 줄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의 관계예요? FF2와 FF3의 관계라고요. 클락은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를 뜻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인풋 딜레이는 어디예요? 바깥에를 뜻한다고요. 바깥에를. 그래서 인풋 딜레이를 주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주기는 2라고 했으니까 클락에 다 동기가 다 엮여 있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기 레지스터와 여기 레지스터 사이가 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거기에 인풋 딜레이를 줬죠. 얼만큼이에요? 0.6을 줬다고. 여기가 0.6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쉽게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셋업 빼고 계산하면 되죠. 그죠? 셋업 빼고. 셋업이 얼마예요? 0.2. 그러면 n은 얼마여야 되는 겁니까? 빼고 빼면 되지. 1.2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답은 그거예요. 잘려서 안 보이는데 1.2가 맞아요? 네. 네. 여기에 또 0.6이 또 있구나. 또 예. 0.6하고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계산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리오드에서 인풋 딜레이 빼고요. 그 다음에 클락 언서텐티, 언서텐티를 우리가 계산 안 했네. 0.03이죠. 0.03도 있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셋업 타임까지 다 빼면 됩니다. 그래서 2 빼기 0.3 빼기 0.6 빼기 0.2를 다 빼면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인풋 딜레이의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인풋 딜레이는. 네. 이게 코스웨어 했을 때 이 타이밍 이 트랜지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할 때 트랜지션 타임은 빠지는 예. 이쪽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안 들어가 있죠. 그것도 다 계산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트랜지션 타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큐, 저기 언서턴티 트랜지션 레이턴시가 다 실제적인 값으로 다 변환이 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인풋 딜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여기 화면 좀 보시겠어요? 화면 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여주고 이 안에 수치를 다 채워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고. 여러분 교재에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지만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일단 400메가예요. 400메가. 그러면 주기는 어느 정도 줘야 됩니까? 2.5겠죠? 2.5죠? 그 다음 여기 언서텐티를 셋업을 얼마를 줬어요? 마이너스 0.3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맥시멈 딜레이 for 패스 n. 패스 n이 이렇게 1.5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지금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 이슈는 뭐냐면요. 이슈는 이렇게 주면 여기가 1.5네. 그리고 주기가 2.5잖아요. 여기가 1.5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셋업 타임이 이 정도고 아까 언서텐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5에서 다 빼면 바깥에 A가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잘못 생각하면 이 패스 n이 1.5니까 바깥에는 얼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바깥에는 얼마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가 얼마지를 계산하려면 주기 빼기 이거를 다 빼면 바깥에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5 줬고 언서티티 0.3 줬으니까요. 인풋 딜레이는 계산을 다 한 값을 마지막에 최종 값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에서 1.5 여기 내부의 딜레이, 그 다음에 셋업 타임, 언서턴티를 다 빼면 0.6이 되니까 바깥에가 0.6이다. A 바깥에가 0.6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인풋 끝났어요. 마지막 아웃풋 패스, 아웃풋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 그림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B 바깥에예요. B 바깥에. B 바깥에라고.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제를 보죠. 자, 0.8이래요. 0.8. 그러면 B 바깥에가 0.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 바깥에 모르겠지만 이렇게 T 쪽에 대한 딜레이, 그 다음에 FF4에 원래 갖고 있던 셋업까지 했을 때 0.8이 되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말 그대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 랩실에서 할 때는 얼마 값을 주는 게 좋을까요? 추정하세요. 추정하십시오. 그냥. 일단 추정하십시오.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개념은 이래요. 똑같습니다. 바깥에가 얼마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Tmax가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지금 아웃풋 딜레이를 0.8이라고 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내부에, 우리 칩 내부에 Tmax는 얼마나 걸릴까 라는 건데요. 주기가 있고 여기 언서텐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 빼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바깥에가 0.8이라고 했으니까 내부는 0.9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될까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는 겁니다.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했을 때 툴이 알아서 계산해서 네가 지금 준 스펙에 비해서 지금 합성한 결과를 보니까 이걸 만족한 거야, 만족하지 못한 거야를 그냥 보여주고 끝나요.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그러면 이렇게 타이밍 계산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해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근데 타이밍 컨스트레이트는 끝났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를 이게 다니까, 진짜로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타이밍 컨스트레이트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계속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아웃풋 딜레이 어떻게 할까요? 계산식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 했던 얘기 계속 똑같고요. 자, 참고사항입니다. 자, 인풋 딜레이 쪽이 있는데 어제 잠깐 나왔던 remove from coll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remove from collection. 여기 그 클락은 아이디얼로 논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all input 해놓고 get port clock 이렇게 해놓으면 요 한 줄을 딱 얘가 봤을 때 전체 입력 중에서 클락만 빼고 얼마를 인풋 딜레이로 한다? 0.5로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all output도 주면 all output 아웃풋 딜레이가 1.1로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커맨드를 줄 때 all input에 0.5를 주고 그 밑줄에 또다시 C만 0.8을 준다 그러면 오버라이드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무시하고 C만 0.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는 클락까지 요것만 봤을 때는 A, B 클락은 0.5가 들어가는 거고 C는 0.8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한 상태에서 remove input delay를 하면 클락에는 input delay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모든 커맨드가 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뒤에 오는 거가 계속 앞에 있는 걸 오버라이트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다 말씀드렸고 이제 이걸 이제 봐야죠. 네,
근데 이 여기가 문제예요. B에서 D가 문제라. B에서 D. B에서 D는 공교스럽게도 그냥 어사인으로 뭐가 그냥 되나 봐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레지스터 안 걸치고 B로 그러니까 그 알텔 코딩을 할 때 어사인 D 해놓고 B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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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특성상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get포트에 0.4 주고요. 일단 D 쪽에 0.3 줘서 계산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B 바깥에가 0.4 걸린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D도 바깥에가 계산해 보니까 0.2, 0.1에서 0.3 이렇게 걸린다라고 추정이 되니까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지가 알아서 그에 따라 계산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거는 클락이라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근데 이건 아예 클락이 없어요. 아예 클락이 없죠.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난감하죠. 그냥 콤비네이션 로직만 있는 거니까 뭐 아예 레지스터가 없고 올 그냥 와이어 그냥 어사인 끝납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버추얼 클락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 버추얼 클락이라는 걸 사용하십시오. 버추얼 클락을 사용하면 그 진짜로 클락은 없지만 여기에 클락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클락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실제로 클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클락에 대한 세 가지 콘스트레인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주시면 되고요. 실제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클락 피리오드 2나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uncertainty를 똑같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get포트가 아니라 getclocks라는 걸 여기 사용했거든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input 딜레이를 주고 output 딜레이를 줍니다. 버추얼 클락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다 계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추얼 클락을 설명할 때 그 전까지는 이게 끝이었어요. 버추얼 클락을 얘기하는 게. 근데 버추얼 클락이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일반 현업에서 버추얼 클락을 모든 인풋과 아웃풋의 타이밍 기준으로 활용을 보통 한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디자인이 입력하고 출력이 굉장히 많고 클락도 도메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 좀 잠깐 보세요.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입력이 1000개예요. 입력이 1000개. 입력이 1000개인데 올 인풋에 대해서 이제 클락이 그냥 아주 쉽게 주려면 인풋 딜레이를 줄 때 어떤 수치를 주고 기준을 어떤 클락을 기준으로 인풋 딜레이를 잡고 그리고 그 클락이 어떤 포트다라고 보통 주니까. 그런데 이게 입력이 1000개란 말이에요. 그럼 1000줄이 필요해요. 인풋 딜레이만 선언하는 것만 1000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1000줄 중에 도메인이 내부에 클락이 20개가 있어요. 클락 20개가 쓰여진다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고 클락 1이 있고 클락 2가 있고 클락 3가 있는데 내부에서 또 분기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클락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레지스터가 예를 들어 클락 1-1 잘 들으세요. 클락 1-1로 액티브 돼서 동작하는 플립플롭이 있는데 얘의 출력은 클락 2, 1으로 되어 있는 녀석의 패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이 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서로 패스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RTL이 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인풋 딜레이를 어떻게 줄 것인가 과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버추얼 클락을 그냥 쓰자가 요즘 필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풋 딜레이 위에 버추얼 클락을 다 선언하고요.
인풋 딜레이를 이렇게 다 줘버리고 여기에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딱 주면 그냥 버추얼 클락, 있지도 않은 버추얼 클락을 기준으로 다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좌우로 나란히를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 딜레이도 이렇게 시키고요. 이렇게 썼을 때 나중에 이제 홀드 타임 쪽에서도 뭔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홀드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셋업 타임은 아까 얘기했죠. 셋업 타임은 클락이 액티브가 딱 되기 이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밸류가 그죠? 안정적으로. 홀드는 뭐예요? 홀드는 뭐예요? 홀드는 값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야 된다라고 보통 학교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셋업은 클락 기준으로 저 좀 보세요. 자, 셋업은 클락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셋업이라고 해요. 홀드는 클락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있다가 값이 나가는 거를 홀드라고 한단 말입니다. 보통 배우실 때. 맞아요? 이게 아니다 그럼 난 다르게 배웠다 한번 손 좀 부탁드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비포 클락이에요. 비포 클락은 셋업이고요. 애프터 클락은 홀드죠. 예를 들어 그죠? 그래서 홀드는 클락 이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값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홀드 타임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에 적용해서 타이밍을 보고 어쩌고 그림을 보고 하려면 바꿔서 생각합시다. 자, 플립플롭과 플립플롭이 있어요. 그쵸? 똑같이 셋업 타임의 개념이 있고 똑같이 홀드 타임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단 플립플롭에서 뒷단 플립플롭까지의 사이에 요 플립플롭 2의 경우에 셋업 타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만 보면 뒷단에 있는 녀석은 셋업 타임이 일단 민감할 거고요. 앞단에 있는 녀석은 홀드 타임이 좀 민감할 겁니다. 그래서 홀드 타임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클락 이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값이 나가라가 아니라 반대로. 그러면 값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라. 로 생각하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클락 어느 정도 이후에 값이 나가라가 아니고 바꿔서 값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라. 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그림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거예요. FF1과 FF2가 있는데 결국에 FF1의 클락 단자에서부터 FF2의 D까지란 말이에요. 네. 자, 제가 조금만 기다릴게요.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다 적으시면 앞에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자, 앞에 다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FF1과 FF2 사이에 FF1의 클락 단자에서부터 FF2의 D까지가 타이밍 패스예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셋업하고 홀드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FF1의 클락과 FF2의 클락이 똑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버퍼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스큐가 CTS가 이미 된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스큐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F2는 1에 딱 올라가는데 FF1은 1.1에 올라가네요. 0.1에 스큐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CTS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셋업과 홀드를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FF1에서 값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야 된다라는 게 홀드 타임이라고요. 맞아요? 그죠? FF1에서 FF2로 갈 때 값이 Q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면 값이 Q를 통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라라는 게 홀드고 그 홀드에 대한 값도 기본적으로 이 셀 라이브러리 안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셋업도 들어있지만 홀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툴이 이 정도 후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산을 또 해주고 그래서 도표로 보면 화살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홀드를 뜻합니다. 네, 화살표 첫 번째가 홀드를 뜻하고 뒤에 있는 게 셋업을 뜻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값이 들어오면 셋업과 홀드가 다 통과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셋업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앞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여기 있는 거는 정확하게 그러면 뒷단에 있는 홀드를 생각할 때는 뒷단에 있는 클락과 앞단에 있는 클락을 동일하게 이렇게 놓고 물론 수표가 있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놓고 어느 정도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점선이 또 하나 그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다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셋업과 홀드를 동시에 생각하면 저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라라는 게 홀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홀드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개념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일단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홀드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홀드다. 어쨌든 그렇죠. 그렇고,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홀드 쪽의 타이밍 리포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홀드 쪽의 타이밍 리포트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이거 원래 그 홀드 타임은 디자인 컴파일러의 그 교육 자료에는 안 나와요. 홀드 타임은 프라임 타임에 나와요. 원래. 그래서 제가 프라임 타임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설명 드리려고. 제가 프라임 타임은 이렇게 교육 자료로 안 하고 그냥 실습으로 넘어가 버릴 거니까 여기다 껴놓은 건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해요. 위에 헤더 부분을 보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FF2고요. 엔드 포인트가 FF1에서 FF2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패스 그룹은 클락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클락이 다 동기화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패스 타입이 민으로 되어 있죠. 민은 홀드 타임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맥스로 되어 있으면 셋업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셋업 타임. 자, 다시 패스 타입이 맥스로 되어 있으면 셋업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민으로 되어 있으면 홀드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개념적으로 볼까요? 왜 그러냐?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기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패스잖아요. 그죠? 다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패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다 딜레이가 계산이 될 거예요. 타이밍이 다 계산이 되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구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홀드하고 셋업을 동시에 생각하면 이렇게 구간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들이 다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 딜레이가 될 거고요. 최대 딜레이 허용 구간이 될 겁니다. 맞아요? 최소 딜레이 허용 구간이 될 거고요. 최대 딜레이 허용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홀드를 우리가 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셋업을 맥스라고 생각, 최대 허용 구간, 여기가 셋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외울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면 민은 최소니까 홀드 타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는 딜레이의 맥스 허용치 구간이 있으니 거기는 셋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를 먼저 보십시오. 타임 리포트를 볼 때는 무조건 저 패스 타입을 먼저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 한 덩어리는 실제 걸린 시간을 뜻합니다. 실제 걸린 시간. 그리고 이 밑에 덩어리는 스펙에 주어져서 계산된 기준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실제 걸린 시간과 기준 비교했을 때 이 두 개를 빼요. 바로 밑에서 빼서 요 슬랙이 MET 미트했다는 뜻입니다.
값이 플러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마지막 최종 결과가 플러스로 나오면 통과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여기 emit가 아니라 violated로 뜰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겁니다. 이 셋업이나 홀드나 다 마찬가지로 바이올레이션이 되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홀드 타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홀드 타임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아웃풋 딜레이나 인풋 딜레이 전부 다 민맥스를 다 줘야 되는데 우리 예제도 민맥스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웃풋 딜레이에 대해서 아웃풋 딜레이의 민은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된다가 여기의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플러스 값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인풋 딜레이는 민맥스 다 주더라도 다 플러스 값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요. 아웃풋 딜레이의 경우에는 민일 때만큼은 마이너스 값으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가 이제 여기 Tmax가 여기에서 걸릴 수 있는 최대 딜레이가 1.7 제가 최소가 0.3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FF4의 셋업은 0.8이고 홀드는 0.5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럴 때 아웃풋 딜레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웃풋 딜레이를 여기 공식은 여기 있죠. 아웃풋 딜레이 맥스를 우리가 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맥스는 T의 맥스 더하기 이거의 셋업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아까 그림하고 생각해보면 그 전장 원래 우리가 아웃풋 딜레이 했던 거 처음 생각하면 그냥 여기 걸리는 1.7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0.8 더하면 아웃풋 딜레이 그냥 지정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2.5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처음 아웃풋 딜레이 배웠던 그 슬라이드의 개념처럼 똑같아요. 근데 민은 어떠느냐. 민은 좀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계산식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대요. 이건 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T맨이 0.3이고 FF 홀드가 0.5다. 그러면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FF4의 홀드가 0.5라고 하면요. FF4의 홀드가 0.5라고 하면 FF3에서 적어도 0.5를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플립플롭과 플립플롭 사이의 그 관계이고 그러면 FF4의 홀드가 0.5라고 하면 이게 원래 갖고 있는 그 셀 라이브러리에서 원래 갖고 있는 값이 0.5라고 하면 FF3도 같은 디플립플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F3에서 0.5는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적어도 0.5는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 있는 0.2라는 게 여기의 딜레이를 뜻하는 겁니다. S의 딜레이가 0.2. 적어도 여기에서 0.2는 끌어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념입니다. 아웃풋 쪽의 홀드는. 그래서 여기 T가 0.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0.2하고 0.3을 더하면 0.5가 되니까 0.2는 참았다가 나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대신 표현을 할 때는 아웃풋 딜레이의 미는 마이너스 값으로 주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타이밍 버제팅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콘스트레인트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 디자인이 지금 탑 디자인이 아니고 서브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앞단과 뒷단에 뭐가 올지 몰라. 앞단과 뒷단에 뭐가 올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이 앞에 이 인풋 딜레이는 얼마를 줄지 아웃풋 딜레이를 얼마를 줄지 가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버제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버제팅. 답은 뭐냐면 나는 내부에 40만 가지고 클락에 40
40%만 가지고 바깥에 60% 쓰겠다. 그래서 주기가 10나노라면 6을 인풋 딜레이에 주는 거, 그리고 6을 아웃풋 딜레이에 주는 거. 나는 40만 쓰겠다라는 게 가이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 블럭의 입력단에 결국에는 이게 10나노라고 가정을 하고 40%만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4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깥에가 6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짜는 애도 아웃풋 쪽은 4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도 인풋 쪽에를 4를 쓰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짤 때. 이렇게 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주시는 게 타임 버제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4만 가지고 바깥에 6이니까요. 인풋 딜레이를 6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 딜레이에 6을 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을 주면 바깥에는 6을 가지고 나는 4만 가겠다라는 뜻이 되고, 이거는 마이 블럭에만 국한된 얘기입니다. 얘를 짜는 애는 똑같이 아웃풋 딜레이에 6을 줄 테니 나는 4만 가지겠다 라는 얘기고, 그걸 정리해서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혹시 모를 상황에도 잘 동작하겠죠. 죄송해요. 쉬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리고 그냥 점심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차라리. 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이제 레지스터드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에 set이라고 커맨드 하나 주고, 그냥 이런 내 마음대로 변수 그냥 이름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그걸 밑에 이렇게 각괄호 해서 또는 이렇게 뭔가 수치를 줄 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술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EXPR이라는 거를 해주셔야 계산을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 다 끝났네요. 이제 정리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끝나가나 봅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나왔던 거를 다시 정리. 자, 이렇게 내 디자인이 있는데 인풋 딜레이를 지정할 수 있고 아웃풋 딜레이를 할 수 있고 내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부는 크리에이트 클럽부터 시작을 하는 세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uncertainty 따라해보세요.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이렇게 세 개를 주면 가운데 미들, 레지스터 2, 레지스터는 다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 하면 끝납니다. 그죠? 이게 끝. 근데 한 가지만 더. 클락 중에 uncertainty는 세 가지가 포함된 거였어요. 뭐였죠? 스큐, 지터, 마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은 추정값으로 주지만 나중에 CTS가 되고 set propagated clock이라는 커맨드가 들어갈 시점이 되면 스큐, 지터,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실제적인 값으로 다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지어 클락과 리셋, 아이디얼로 주는 것들도 ICC에서는 다 시작하자마자 그런 거 없어 라고 처리해버리니까 다 실제적인 걸로 다 바뀐다. 대신 여기 DC 단계에서는 그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합시다 라고 커맨드를 줍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쭉쭉쭉쭉 갑니다. 자, 리드 베릴로그를 하고요. 리드 베릴로그 하자마자 커런트 디자인 뭐다, 탑 디자인이 뭐다라고 주고, 그 상태에서 탑 디자인 입장에서 링크를 하고 체크 디자인을 하고 바로 주는 게 샌맥스 에어리어예요. 그죠? 그 다음 바로 하는 게 뭐예요? 클락을 주고 인풋 딜레이 주고 아웃풋 딜레이 주면 끝. 타이밍 쪽은 별거 아니죠? 가서 쓰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추정값이니까, 어차피 추정값이에요. 모르니까 추정값으로 주세요. 대신 주기의 40%만 내가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주십시오. 일단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대로 지금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것들도 다 커맨드예요.
다 커맨드죠. 그리고 이렇게 주는 set, 뭐 set input delay, create class 이것도 다 커맨드예요. 다 커맨드예요. 다. 그런데 포스트레이트를 주는 명령 커맨드들이 종류가 있으니까 걔네들만 따로 담아서 탑점컨을 만들고요. 그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툴을 구동하는, 오버럴하게 구동하는 그런 것들은 따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두 개로 분리시켜서 지금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constraint 폴더가 있고 스크립트 폴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구분 지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랩실에서 하실 때 이 모든 걸 한 파일에 다 때려 놓으면 뭐 짠 사람만 볼 수 있겠죠. 딴 사람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다 구별해서 봐야 되니까. 예, 구분 지어서 보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DC를 실행할 때 -F 옵션을 주고 런점 티클을 하게 되면 런점 티클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돌아갈 거고 T 옵션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로그가 남죠. 로그가. 모든 로그가 여기 다 남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봐도 되고 우리 지금 해놓은 것처럼 각각 그 커맨드 할 때마다 리포트 파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DDC를 보통 DDC를 읽어드리면 그 안에 이제 그 스크립트 이런 이제 컨스트레인트들이 다 같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거 DDC를 읽어드릴 경우에는 보통 다 드리자마자 리셋 디자인이라는 걸 해주셔라.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다 날아가요. 그리고 내가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셋 디자인을 먼저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DDC를 남의 거 읽으면 심지어 내 거 읽어도 내 입장에서 내가 새로 뭔가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적용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거 맨 처음에 하는 게 리셋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 읽기도 전에 리드 베릴로그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세요. 맨 처음 하세요. 그냥 아니지, 읽어드린 다음에 하는 거지. 죄송해요. 읽어드린 다음에 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하세요. 네. 자, 그리고 각주 얘기는 어제 한번 또 드렸어요. 이렇게 각주는 이제 라인 맨 첫 번째 보통 하는데 이거 뒤에다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 하시면 된다. 이거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네이크 스크립트를 하지 마라. 스네이크 스크립트가 뭐예요? 뱀처럼 이렇게 이 스크립트에서 이 스크립트 소스하고 이 스크립트 갔더니 이 스크립트 소스하고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한 방에 하세요. 그쪽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스네이크 쓰더라고. 되게 특별해 보이나 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만 알지. 그렇게 해놓고 후배한테 이렇게 써갖고 주면 후배도 또 똑같이 스네이크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한 방에 다 때려놓고 한 방에 하세요. 그냥. 네. 가독성이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티클은 그러니까 이게 그 툴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거는 티클이라고 보통 쓰시고 확장자도. 그리고 constraint는 확장자를 CON으로 써라 라는 것도 가이드입니다. 근데 이건 시납시스의 가이드니까 이건 뭐 사업장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뭔가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현업에 가서 확인하시고 공통된 걸로 쓰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constraint를 만들었는데 신텍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커맨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터미널 상에서 DC쉘을 내리는 그런 터미널 있죠. 그냥 터미널에서 DC 프로 체크라는 거를 쓰시면 그렇게 신텍스 같은 것도 얘가 검열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제 이런 화면 마지막으로 봤죠? 뭔가 값이 없는 작대기가 있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뭐 해서 나온 거냐면 리포트 언더바 포트라는 거를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는 알 거예요. 이제는 콘스트레이트라는 게 어때요? 포트 중심으로 보통 우리가 주잖아요. 크레이트 클락 할 때 get포트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 할 때도 다 포트 중심으로 써요. 그래서 내가 콘스트레이트를 주고 나서 혹시나 빼먹는 게 있는지를 보려면 이 커맨드를 써서 이렇게 작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이걸 꼭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콘스트레이트를 제대로 안 준 거고, 이렇게 작대기가 있으면 툴은 0으로 생각하고 그냥 한다고요. 0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세심하게 주시고 빈칸 없이 잘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콘스트레인트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그 리포트 언더바 클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포트 언더바 클락이라는 그 내가 이제 클락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있죠. 리포트 언더바 클락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내 디자인에 지금 클락이 뭐가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내가 원래 쓰는 게 10개인데 리포트 언더바 클락 했는데 8개만 나와요. 클락이.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클락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합성이 이상하게 되겠죠. 이런 것까지 확인을 꼭 해서 스크립트를 완성해 나가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실습할 때 체크 타이밍이라는 걸 했을 때 뭐 에러가 1000개 있었죠. 막 뭐 어디 막 1000줄 있었잖아요. 그거는 체크 언더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체크 타이밍을 봐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리포트 언더바 포트를 했을 때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제에 보면 리포트 폴더에 2번째, 3번째로 3번째, 4번째군요. 3번째, 4번째 리포트 파일을 보면 내가 지금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스트레인트를 제대로 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소스를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를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리포트 언더바 포트와 체크 타이밍을 계속 해보면서 스크립트를 완성을 했다고 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을 해요. 근데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하면 에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고쳐야 될지, 그러니까 콘스트레인트를 고쳐야 될지, 소스를 고쳐야 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글쎄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일단 툴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단 그 컴파일 울트라가 좋은 엔진이에요. 근데 컴파일 울트라가 그냥 일반 컴파일보다 좋은 엔진입니다. 그런데 컴파일 울트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컴파일 울트라를 했는데 내가 콘스트레인트를 막 고쳐봤어요. 이게 내가 아까 우리 그 타이밍 버제팅도 있었지만 클락 주기에 40%만 내가 갖고 바깥에 60 줬어요.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돌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에러가 났느냐? 인풋 패스에 에러가 났어요. 예를 들어 인풋 패스에 에러가 났어. 그러면 이거를 일단 콘스트레인트를 좀 숫자를 낮게 해봐요. 낮게 해보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이상해. 그러면 RTL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RTL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 사이는 클락을 조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맞죠?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클락을 조정하지 않으면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락 주기를 좀 낮추던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RTL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드렸어요.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는 클락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계산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유저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RTL을 고치는 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하는데 정리하는 단계예요. 자, 이 redirect, append, t 파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되어 있는 예제에 이렇게 제가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요 커맨드를 했을 때 나오는 그 리포트들을 이렇게 리다이렉션 시켜서 덤프를 받았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정리하는 커맨드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눈으로 이제 보죠. 자, 맨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리셋 디자인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선언하는 거예요. 현업에서는 저렇게 수치로 주실 거예요. 아마 현업에서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락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클락을 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get포트에서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뭐예요? get포트 없는 대신 버추얼 클락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으면 만든 거에 대해서 uncertainty, latency, transition을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들은 다 하시는 겁니다.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는 다 하신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만 하시면 되지. 인풋 딜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했어요? 모든 클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 인풋에 대해서 0.6 잡고요. 근데 바로 밑에 줄에 어떻게 했어요? 버추얼 클락에 대해서 A, C, F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풋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아웃풋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이게 대충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번 챕터 다 하신 거예요.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끝났어요. 자, 계산식 정리. 자, 클락 컨스트레인트는 잘못 썼네.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 그리고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가 있는데, 요 가운데 클락은 일단 크리에이트 클락 한 다음에 어선텐티, 트랜지션, 레이턴시 선언하면 모든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끝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고 1시 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실습 바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